자, 배수성 돌연변이까지 있긴 하지만 생명과학 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다룰 거야? 이수성 돌연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수성 돌연변이는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정상하고 염색체 수가 몇 개 차이 나는 거?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나는 거야. 한 개보다 많거나 한 개보다 적거나. 됐지 선생님? 그럼 두 개나 세 개 차이는 없나요? 없어. 왜 없어요? 두 개나 세 개 차이 나는 경우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생식세포는 수정이 안 돼. 수정되더라도 발생이 진행되다가 멈춰요. 그 말은 곧 유산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대다수의 돌연변이는 실제 태어나게 되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할 확률이 극히 뭐하세요? 대다수는 떨어지잖아.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 해. 그 진화적으로 그런 과정 겪어온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된 아이를 유산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저 여자가 좀 문제가 있나?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치? 돌연변이를 가진 아이를 임신했다라면 당연히 생물학적 과정에서 뭐 해야 돼? 유산돼야 돼. 알았지? 그래야 서로가 편하니까. 됐냐? 자, 어쨌든 들어갈게요. 자, 원인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은 무슨 분열 과정상에서?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 뭐? 염색체 비분리다. 이때 염색체 비분리 과정을 통해서 정상하고 염색체 수가 한 개가 차이가 나려면 모든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고 염색체 중에서 몇 개 한에서만 한 개의 염색체 한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만 나올 거고. 됐지? 자, 그 다음 이게 대표적인 무슨 과정이에요? 비분리 과정이거든. 이 비분리 과정을 완벽히 뭐 해야 돼요? 완벽히 이해해야지. 됐죠? 이해해야 돼. 뭐가 나오냐면 감수분열 과정에서 정상도 나오고 비분리가 나타났어요. 그럼 비분리 결과 만들어진 세포하고 정상 세포하고 염색체 수가 얼마 차이 나니, 염색 분체 수가 얼마 차이 나니, 핵상 차이는 몇 개가 되니, DNA랑 상대량은 얼마나 차이 나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 알았지?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과정을 정상의 감수분열 과정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마스터돼 있어야 되지. 정상하고 비교해 볼 거니까. 이해되냐? 됐지? 흐름들.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비분리되는 과정이 몇 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어요? 1분열 때 비분리될 수 있다. 하나의 조건이다. 감수분열 과정에서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분열은 반드시 무슨 분리로 가? 정상 분리로 가. 알았지? 1분열 때 비분리가 됐으면 2분열은 분명히 정상 분리로 가라고. 됐지? 그러면 분명히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분열 때는 정상 분리래. 그러면 몇 분열 때? 2분열 때는 뭐로 보란 얘기야? 비분리로 보란 얘기다. 됐지? 생명과 원 기준에서는 두 분열 과정에서 전부 다 비분리되는 사례는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왜 안 다뤄? 그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수정되지 않아. 이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열 때 비분리 됐으면 2분열은 정상분리, 1분열 때 정상분리면 2분열 때 비분리로 해석하라는 얘기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이놈들이 분리가 될 때, 비분리가 될 때 첫 번째 두 개로 나눠야 돼.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염색체에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어. 됐지? 그래서 상황이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상염색체 1분열 비분리 결과 어떤 생식세포의 종류가 만들어지냐, 상염색체의 2분열 비분리 결과 어떤 생식세포 종류가 만들어지는지, 성염색체의 1분열 비분리 결과 어떤 생식세포가, 성염색체의 2분열 비분리 결과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에 대한 뭐까지 알아두게 되면, 결과까지 외워두게 되면 앞으로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야. 알았지? 되니?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과정 및 결과 두 개로 나눈다. 뭐의 비분리 과정?
상염색체하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되는 과정을 따로따로 다룰 텐데, 일단 상염색체 비분리되는 과정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각각 따로따로 했을 때 이에 대한 과정도 이해해야 되지만 무슨 값을 외워두게 되면, 결과값을 외워두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해됐지? 됐니? 다 알아야 돼. 머리에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 이게 그 정도로 충분히 연습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의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정상 감수 분열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비분리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고. 됐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염색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 색상이 뭐가 돼요? 2, n이 되지. 2n. 전체 염색체수 몇 개니? 46개. 사람이야. 됐지? 46개 지금 몇 개 보여준 거야? 2개 보여준 거다. 이제 상상해야 돼, 남은 염색체를. 그럼 염색 분체수는 몇 개니? 복제 전이니까 몇 개야? 46개 되겠지? 염색체수, 염색 분체수. 이걸 뭐 시켜요? 복제시키지. 자, 복제가 일어나게 되면 핵상 그대로 뭐가 되고? 2n이 되고, 염색체수 46개, 이제 염색 분체수가 90,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 1분열 때는 상동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당 핵상이 뭐가 돼요? n이 되지. 전체 염색체수 23개 되고, 염색 분체수 46개 되지. 이놈도 n은 23, 염색 분체수 46개. 그 다음 2분열 때는 염색 분체수를, 염색 분체를 이제 찢어내게 됨으로써 이것의 핵상 그대로 n이 되고, 전체 염색체수 23개 되고, 염색 분체수 23개. 뭐 나머지 다 똑같이 가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염색체 비분리야? 상염색체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럼 2분열은 무슨 분리다? 정상 분리로 가라는 얘기죠. 알겠지? 2분열 정상 분리.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것 색상은 그대로 몇이야? 2n. 전체 염색체수 46개, 염색 분체수 46이 되겠지. 복제까지는 이제 똑같이 가지. 2n은 몇이 되고? 46이 되고, 염색 분체수는 90. 이게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보여주는 염색체가 상염색체인데, 상염색체 중에서 이게 몇 번 염색체라 볼 거냐면 21번 염색체라 봐볼게. 됐지? 몇 번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21번만 보여주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뚱땡이 상태로 만나게 되면 몇 가를 만들어요? 2가를 만들면서 2가가 만들어지면 양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방추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번호는 정상적으로 양쪽에 방추사가 다 나왔는데 21번에서만 한쪽에서 뭐가 안 나와요? 방추사가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상상해야 돼. 세포가 있잖아.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1번 이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가가 있고, 쭉 가서 21번 이가가 있고, 그 다음 22번 이가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성염색체가 있겠지. 이게 남자라 가정하게 되면 X하고 뭐하고 Y가 이렇게 이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방추사가 각 번호별로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달라붙잖아. 이렇게 달라붙는데 몇 번에서만? 21번에서만 지금 이게 하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놈들을 양쪽으로 방추사가 잡아 당겨가지고 상동을 뭐 시켜야 되는데?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놈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놈이 한쪽 세포로 모여 간다는 얘기지. 몰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되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21번이 한쪽 세포로 몰려 들어왔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여기는 염색체가 없네? 염색체가 있지. 몇 번만 빼고? 21번만 빼고 있다고 이게. 알았지? 상상을 해라는 얘기지. 그러면 원래 정상이라면 이놈은 N은 염색체수를 몇 개 가져야 되는데 23개 가져야 되지. 근데 21번이 몇 개 돼 있단 말이야?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돼요? 24개가 된다고. 항상 정상과 비교하라고. 알았지? 그치? 그러면 염색 분체수는 몇 개니? 48개 되겠지? 이게 됐지? 그럼 핵상 볼게요. 원래 정상이 n이라면 몇 개 있어야 돼? 23개 있어야 되는데 n보다 지금 몇 개 많단 말이야? 하나가 많잖아. 그래서 뭐라 표현해요? n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해 됐니?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염색체 수가 몇 개 적어요? 하나가 적지. 뭐보다? 정상보다 하나가 적다고. 그럼 몇 개가 돼? 22개가 되지? 그러면 정상보다 하나 적으니까 핵상이 뭐예요? n-1이 되겠지? 염색 분체수는 44개 된다고.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2분열은 무슨 분리예요? 정상 분리야. 그럼 2분열 때는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나와가지고
방투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분체를 찢어요? 염색 분체를 찢겠지. 그러면 2분열 때는 21번이든 21번이 아니든 모든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된 상태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쪽으로 염색 분체를 그대로 찢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뚱땡이 상태가 뭐가 됐어요? 홀쭉이 상태가 됐지.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라면 21번을 몇 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몇 개 가졌다는 얘기야. 지금 2개 가졌다는 얘기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네. 그럼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네. 그럼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돼? 24개 되지. 정상보다 하나가 많으니까. 그럼 핵상이 뭐가 돼? n 플러스 1이 되겠지. 염색 분체수 몇 개? 24개제. 이게 됐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지금 똑같은 결과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1분만 오는 거잖아. 그러면 n 마이너스 1은 22개 되고 염색 분체수 22개. 이거나 지금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이해 됐지? 됐지? 그다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는 상염색체 일분열 비분리지만 이게 남자라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염색체도 있겠냐? 성염색체도 있겠지. 그럼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분리가 되면 X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 이게 됐죠? 그래서 성염색체가 가질 수 있는 경우 그럼 여기 이쪽으로 X가 왔다라면 여기는 둘 다 뭘 가져요? X를 갖겠지. 여기는 당연히 뭘 가져? Y를 갖겠지. 만약 Y가 이쪽으로 왔다라면 여기는 뭘 가져요? Y를 갖겠지. 여기는 X를 정상적으로 하나씩 갖게 된다고. 알았지? 이게 됐지? 그래서 흐름을 좀 잘 이해해두고. 자, 그 다음 몇 분열에 비분리 시킬 거예요? 2분열 때 비분리야. 그럼 1분열은 무슨 분리? 정상 분리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지. 자, 볼게. 근데 세포를 지금 한꺼번에 2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 핵상 뭐예요? 2의 염색체수 46개, 염색 분체수 46개지? 이것도 2에는 염색체수 46개, 염색 분체수 46개 되겠네. 됐지? 이걸 그대로 뭐 시켜요? 복제시키지. 그럼 이게 핵상 뭐예요? 2에는 뭐 46개, 염색 분체수 92개 되겠지. 이것도 2에는 염색체수 46개, 염색 분체수 92개. 근데 1분열은 정상 분리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가 양쪽으로 다 분리가 되지. 그럼 이거 핵상 뭐예요? n은 23개 되겠지. 염색 분체수 46개. 이것도 n은 23 염색 분체수 46개. 여기서 분열됐고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23개 그 다음에 46개. 여기도 n은 23개 그 다음에 46개. 이게 됐지? 자, 이 분열에 비분리되는 과정을 표현을 할 때 내가 2개의 세포를 감소분열 시킨 이유가 있어요. 됐지? 자, 이 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이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등장을 하거든. 이 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2가지 경우 다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2가지 경우 다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 또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 여기서는 비분리인데 여기서는 무슨 분리? 정상 분리일 수 있어. 됐지? 또는 여기서는 정상 분리, 여기서는 무슨 분리? 비분리일 수 있다. 됐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여야 돼. 다 따져봐야 돼. 경우의 수를. 알았지? 그러면 2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준 이유야. 그럼 여기서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무슨 분리가 일어났다? 정상 분리. 여기서는 정상 분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다라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다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됐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21번이라 했기 때문에 21번 염색체 양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방주사가 나와야 되는데 몇 번에서만? 21번에서만 여기가 지금 한쪽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지? 됐지? 그러면 이놈들이 분리가 됐으면 한쪽 세포로 몇 번이 몰려 들어가요? 21번이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랬어? 여기는 21번 봐도 못 받아. 못 봤지? 됐지? 그럼 현재 이놈은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 분체가 서로 뭐 돼 있어요?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감수 분열이 완벽히 끝나면 붙어 있던 염색체가 자연스럽게 뭐 되냐면 이놈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됐니? 됐지? 그럼 처음에 붙어 있을 때는 염색체는 하나였지만 이제 떨어져 버렸지? 이제 염색체가 몇 개? 2개 된 거야. 그래서 얘도 21번은 몇 개 갖게 된 거야? 2개를 갖게 된다고. 알았지? 원래 정상적이라면 21번 몇 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지금. 됐지? 그래서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돼? 24개 되겠지? 핵상 뭐가 되니? n 플러스 1이 돼.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하나가 적잖아. 몇 개? 22개 되겠지? 정상보다 하나가 적다고. 그러면 핵상 뭐가 돼? n-1. 현재 21번이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분리래?
정상 분리래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몇 번이 그대로 나눠졌어요? 21번이 그대로 나눠졌지? 나머지 다 정상 분리기 때문에 이거 색상이 뭐가 돼요? n은 23개. 이것도 n은 몇 개 돼? 23개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비분리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염색 분체에서 해볼까? 이거 몇 개니? 24개지. 이거 22개. 이거는 23개. 이거는 23개.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정상 분리고 여기서는 무슨 분리해? 비분리야. 됐지? 그럼 여기서 정상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정상적으로 찢어지지? 색상 그대로 뭐가 돼? n은 23. 여기도 n은 23이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서 비분리다. 몇 번에서만? 21번에서만. 한쪽에서 뭐가 안 나와요? 방추사가 안 나와. 이놈이 두 세포로 가게 되면 한쪽으로 몇 번이 몰려 들어온다고? 21번이 몰려 들어온다고. 알았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붙어있던 게 뭐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핵상이 뭐가 되면서 n 플러스 1이 되면서 전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아지니까 24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돼요? n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20. 이게 되겠지. 그럼 염색 분체에서 해볼까? 여기 몇? 23. 여기 23. 여기는 24. 여기 2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1분열 때 비분리 결과와 2분열 때 비분리 1분열 때 비분리 결과, 2분열 때 비분리 결과 어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이놈들의 염색체 수라든지 염색 분체 수라든지 DNA 변화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차이점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세포와 이 세포는 염색체 수가 몇 배 차이 나니 그래? 2배 차이 나니? 여기는 없고 여기는 2개니까 2배네? 그럼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염색체 수가 이것과 이거는 2개 차이 나네? 여기는 2개 있고 이거는 없으니까요? 2개 차이는 맞지? 2개 차이 나잖아. 지금 22개, 24개니까. 이게 됐지?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몇 개 차이야? 다 각각 1개 차이인 거지.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이것과 이거는 DNA랑 2배 차이 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염색 분체 수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2배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됐지? 또 헷갈리는 거. 그럼 여기는 염색체가 아예 없다. 21번만 없는 거지? 됐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고 이 결과값들을 빠르게 뭐하게 되면 내가 빼내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 속도가 뭐해진다고? 빨라진다고. 됐지? 그 다음에 상염색체 비분리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비분리 같은 경우 성염색체는 다 정상 분리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성염색체 X를 갖거나 뭐를 가져요? Y를 갖겠지. 여기도 뭐 X나 Y를 가져. 됐지? 여기도 뭘 가져요? X나 Y를 갖겠지? 여기도 뭐 X나 Y를 갖는다고. 이해됐니? 됐지? 흐름 통해서. 그래서 이 애는 46개의 체세포로부터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몇 분열 비분리 결과? 1분열 비분리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뭐가 만들어질 거냐 이거지. 뭐가 만들어져? N 플러스 1하고 뭐가? N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지? N 플러스 1이라면 정상 생식세포보다 몇 개가 많으니까? 하나 많으니까 몇 개 만들어지겠어? 24개를 갖는 놈. 얘는 몇 개 갖는 놈? 22개 갖는 놈. 이해됐지? 그럼 이거를 상하고 성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상하고 성으로. 그럼 24개 중에 상염색체가 몇 개 있지? 성염색체는 몇 개 갖겠니? 하나씩 갖겠지. 지금 상염색체 비분리야. 그럼 성염색체는 각각 몇 개를 가져요? 하나씩 갖잖아. 그러면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 이거? 23개 있지.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뭐가 있는데? X나 뭐가 있단 말이야 지금? Y가 있다고. 알았지? 그러면은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1개 있지? 성염색체는 X나 뭐가 있어? Y가 존재할 거란 얘기야. 됐지? 이런 식의 결과값들을 뭐하게 머릿속에서 빨리 나오게끔 연습해야 된다고. 이게 됐지? 그래서 결과값을 뭐 해두면? 외워두면 편하다고. 지금 결과값을 유추하는 거는 염색체만 갖고 있잖아. 앞으로 뭐까지 해야 돼? 유전자형이 주어진다면. 됐지? 유전자형에 따라서 생식세포가 몇 종류 만들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겠니?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실제
유전자형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결과값들을 우리가 빨리 유추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염색체만 갖고 한번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러면 이것이 몇 분열 비분리 결과가 일어나면 이 분열 비분리 결과가 일어나면 어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냐 이거지. 뭐 만들어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져? N도 만들어질 수 있지, 정상도. 됐지? N 플러스 1하면 당연히 뭐? 24개, N 마이너스 1하면 22개, N은 몇 개? 23개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것을 상하고 성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상염색체 지금 하나가 정상보다 많은 거잖아. 그러면 정상이라면 상염색체가 22개 있어야 되고 성염색체는 지금 하나 들어가 있지? 근데 상염색체 하나 더 많으니까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3개. 성염색체는 뭐를? X나 뭘 가져? Y를 갖겠지? 이놈은 상염색체 몇 개? 21개에다가 성염색체 X나 뭐를? Y를 가질 것이고 이놈은 상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몇 개 있어요? 22개. 성염색체 뭐? X나 Y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에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 그러면 성염색체까지 표현해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정자가 몇 종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2종류 만들어지지. 뭘 갖거나 X를 갖거나 그 다음에 Y를 갖지. 됐지? 이 정자가 정상의 난자와 수정할 거야. 그럼 정상의 난자는 뭐야? N은 23개짜리지. 상성 구분하면 22 플러스 무조건 뭘 가져? X를 갖겠지. 이놈 여자니까. 됐지? 그래서 이 난자와 수정되게 되면 무슨 난이 만들어져요? 수정란 만들어지겠지. 그럼 수정란에 상염색체 수를 더하게 되면 몇 개가 만들어져? 45개 되지. 성염색체는 XX 만나면 뭐가 되거나 XX가 되거나 뭐가 돼요? XY가 되겠지. 그럼 45개라는 얘기는 정상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어야 되는데 4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보다 몇 개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지. 여기는 몇 번 염색체 하나 더 많았던 거예요? 21번. 그럼 여기는 21번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이거 색상은 뭐라 표현하는 거지? 2n 플러스 1이라 표현하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의 체세포를 봤더니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 표현하냐면 타이틀을 외워놔야 되지. 뭐라 그래?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다시 한번 정확히 정의하면 몇 번 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이야. 됐지? 그러면 다운 증후군은 남자냐? 무조건 남자인 다운 증후군은 뭐일 수 있어? 남자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 있다고? 여자일 수도 있다고. 이거는 상염색체 비분리이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만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숫자를 세면 그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나오고. 이해됐지? 이제 이 흐름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해. 그래서 결과값을 외워두면 뭐 하다는 얘기야? 편하다는 얘기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외우라고. 이해됐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분열 비분리 결과는 핵상이 뭐만 나오냐? 1분열 비분리 핵상이 2종류만 나오지. 2분열 비분리는 크게 3종 나올 수 있다고 해. 정상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염색체 비분리 가볼 거야? 성염색체 비분리 가볼 거야. 일단 남자를 기준으로 갈게요. 유전자형은 따지지 않고 염색체 종류만 갖고 따질게요. 이것의 핵상 뭐야? 2n. 전체 염색체 수는 46개인데 이 46개를 상하고 성을 한번 구매해보자고. 상성. 상염색체 몇 개 있어요? 44개 있지? 지금 이게 성염색체 뭘 갖고 있어요? X, Y를 갖고 있는 거야. 됐지? 이제 상성 다 생각해야 돼. 이걸 뭐 시켰어요? 복제시켰지? 핵상 2n. 전체 염색체 수 46개. 상염색체 44개. 성염색체 뭘 가져? X, Y를 갖지? 됐지? 염색 분체수 세볼까? 이건 그대로 몇 개야? 46개지. 이거 몇 개야? 92개지. 그럼 이걸 나누면 여기는 몇 개예요? 88개 있지. 이놈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지 지금. 염색 분체수. 됐지? 숫자에 헷갈려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분열 때 정상 분리네. 그럼 이쪽으로 X가 들어왔어요. 핵상 뭐예요? N. 염색체 수 23개인데 이걸 상성 구분해보자고. 상염색체 몇 개? 22개. 성염색체 뭘 갖고 있네? X를 갖고 있지. 염색 분체수 세보면 이게 몇 개 있어? 46개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기가 몇 개? 44개. 여기는 몇 개? 2개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n은 몇? 23 염색 분체수 46개에다가 상성 구분하면 22 플러스 뭘 갖고 있구나? y를 갖고 있네. 염색 분체수 44개. 그 다음에 이거 2개. 됐지? 그 다음 2분열 때 역시 정상 분리야. 그럼 여기 핵상 뭐예요? n 전체 염색체수 23개. 염색 분체수 23개. 상성 구분해볼까?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뭘 갖네? x를 갖네. 각각 22개. 여기는 몇 개? 한 개에서 총 23개 되는 거고. 이해됐지? 이것도 똑같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n은 23 염색 분체수 23 상성 구분해보면 상 22개. 성염색체 뭐 있어요? y를 갖고 있지? 이거 염색 분체수 22개. 이거 몇 개? 한 개 갖고 있는 거고. 됐지? 이것과 이거 결과는 좀 똑같은 거고. 됐냐? 이제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정상 분리고. 머리 안 쓰면 여기 다 포기하는 거야. 일단 여기는 똑같지? 그대로 가면 돼요. 복제하는 것까지 뭐해 지금? 똑같지? 됐지? 자, 그 다음에 1분열 때 비분리인데 성염색체가 이가를 만들었고 방주사가 한쪽에서만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x, y가 한쪽으로 뭐 있다는 얘기 지금? 몰려 들어갔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정상적으로는 x나 y를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이놈은 몇 개를 동시에 가졌어요? 2개를 동시에 가졌으니까 정상보다 몇 개가 더 많아졌네? 하나가 더 많아졌지? 그래서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돼요? 24개 되는 거지. 됐지? 염색 분체수는 몇 개 되니? 48개 되고 핵상 뭐가 돼?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걸 상성으로 구분해보자고. 그럼 상염색체 몇 개 있어요? 상염색체는 정상하고 똑같잖아. 뭐? 22개인데 성염색체 뭐를 갖고 있어? x, y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지. 됐지? 염색 분체수는 세지 않을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전체 염색체 수가 전체 염색체 수 22개 되지? 정상보다 몇 개 적으니까 하나 적잖아. 됐지? 핵상 뭐예요? n 마이너스 1 염색 분체수 몇 개야? 44개 되겠지. 이걸 상성 구분해볼까?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그대로 몇 개 있어요? 22개. 성염색체 있어 없어? 얘는 없는 거지. 성염색체가. 됐지? 성염색체가 없는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냥 제로로 표현해. 제로. 성염색체가 없다는 뜻이야. 제로. 됐지? 자, 그 다음에 2분열 때는 무슨 분리해? 정상 분리니까 이제 모든 염색체의 무슨 분체가 찢어져요? 염색 분체가 그대로 찢어지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찢어지게 되고 그럼 한 세포당 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x, y가 동시에 들어왔지? 그러면 이거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 n 플러스 1이니까 몇 개? 24개겠지? 이걸 상성 구분해봐. 상 몇 개? 22개. 성염색체 x, y. 됐지? 이것과 이것의 결과값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지? 염색 분체수. 이거 전체 염색 분체수 몇 개? 24개지? 나머지 22개, 여기 2개. 됐니? 됐지? 그럼 이놈은 뭐가 돼요? 지금 성염색체 하나 적잖아. 아예 없으니까. 그럼 뭐가 돼? n 마이너스 1 전체 염색체 수 22개 되지? 염색 분체수 22개 되고 이것의 상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 22개인데 성염색체가 지금 없다는 뜻이고. 이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n은 44 플러스 x, y를 갖는 사람으로부터 1분열 비불결과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 나온다는 얘기야? 2종류 나온다는 얘기지. 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알았지? 이 결과값 외우둔 뭐예요? 편하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1분열은 정상분리, 2분열은 비분리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상황 가볼게요. 일단 1분열까지는 정상분리지? 그럼 이거 뭐예요? n은 상성 바로 구분할게. 뭐 22 플러스 x 이거 n은 22 플러스 y가 되지? 됐지? 이것도 n은 22 플러스 x n은 22 플러스 y가 되겠네.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열 때 여기서 비분리, 여기서는 무슨 분리라 가정하자? 정상분리. 그럼 여기서 무슨 분리? 정상분리, 여기서 비분리. 그럼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여기서 비분리니까 여기서 염색 분체가 나왔는데 여기서 방주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x가 한쪽으로 뭐예요? 몰려 들어가지. 몰려 들어간 x 염색체가 자연스럽게 뭐 된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됐냐? 여기서는 그대로 정상 분리고. 그럼 핵상 적어볼게요. 이거 염색체 수 하나 더 많지? 그럼 뭐가 돼? n 플러스 상은 정상이니까 22개에다가 성을 동시에 뭘 가져요?
x를 갖게 되지. 됐지? 그럼 이거는 n-1은 상 그대로 몇 개? 22개에다가 성념색채가 제로가 되는 거고. 됐지? 이것과 이거는 똑같으니까 정상이죠. 뭐 n은 22 플러스 뭐 y가 만들어지지. 이해됐니?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정상 분리, 여기서 비분리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럼 이놈과 이놈은 정상이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n은 뭐 22 플러스 뭐 x가 나오지? 똑같고 이놈은 n 플러스 1이지. 상념색채는 정상이니까 22개에다가 그 다음 성념색채 몇 개를 더 갖고 있구나. 하나를 더 갖고 있구나. 됐지? 위에는 뭐가 돼요? n-1은 22 플러스 뭐 제로가 되겠지. 됐냐? 이해됐지? 그 다음에 각 시기별 전체 염색체 수에 따라 염색 분체수, 그 다음 상성에 따라서 염색체 수, 염색 분체수는 너희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고. 이해됐지? 그리고 정리할게요. 이 애는 46개인 남자가 있는데 상성 구분하면 44 플러스 뭘 갖는 XY를 갖는 체세포로부터 감수 분열했을 때 1분열 비분리 결과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지. 뭐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Y를 갖는 놈하고 n-1은 22 플러스 뭐 제로가 만들어지지. 몇 종류? 두 종류. 결과만 나중에 외우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몇 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냐?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성염색체를 하나를 갖는데 1분열하고 차이점 봐. 1분열하고 차이점은 성염색체를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경우 XX를 갖거나 뭘 가져요? YY를 갖지? 그래서 XX를 갖는 놈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뭘 갖는 거? YY를 갖는 거. 됐지? 그 다음에 n-1은 22 플러스 뭐 있노? 제로 있노? 그 다음에 n은 22 플러스 뭐? X. 그 다음에 n은 22 플러스 뭐? Y. 됐냐? 이해됐지? 그래서 1분열 비분리 결과라면 이 염색체를 동시에 가질 때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동시에 갖지?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성염색체를 가질 때 동일한 성염색체를 동시에 갖게 된다고.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외워두면 돼. 됐냐? 선생님 그럼 여자라면 어떻게 여자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지? 이거 뭐야 그러면? Y를 다 뭘로 바꾸면 돼요? X로 바꾸면 되지. 여기 뭐야 그럼? X 그 다음 이거 X로 바꿔주면 되지? 이게 됐냐? 됐지? 남자의 경우는 염색체에 대해서 생식세포의 종류가 Y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여자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됐지? 여거는 지금 유전자를 제외하고 염색체만 갖고 지금 분석한 거야. 이게 됐냐? 이제 흐름만 잘 따라와서 정상과 비교해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거든. 근데 정상과 비교해 보라고. 정상보다 하나가 많이 하나가 적냐. 이 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감수 분열 비분리 결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뭐는 무시했어? 유전자 무시했다. 색상하고 그 다음에 상성 염색체의 숫자를 빠르게 예측해 보자는 얘기야. 생식세포에서 만들어질 때. 자 정상 남자가 있대요. 이 애는 44 플러스 XY래.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상염색체고 이거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지. 자, 비분리 결과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번 빠르게 구해보자. 일단 상염색체 몇 분열 비분리래? 1분열 비분리면 이거는 몇 분열 때는? 2분열 때는 정상 분리야. 됐지? 이때 비분리 될 때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모든 상염색체 비분리가 아니지. 상염색체에서 몇 개 안에서만? 몇 개 안에서? 한 개 안에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몇 번을 보자. 21번에서 비분리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고. 됐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냐? 1분열은 뭐밖에 안 만들어져요? 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n-1만 만들어지지? n 플러스 1이라면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한 개씩만 들어오지? 그럼 상염색체가 몇 개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잖아. 정상이라면 상염색체가 몇 개 들어와야 돼? 22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정상보다 몇 개가 더 많대요? 하나가 더 많으니까 몇 개? 23개에다가 성염색체 뭐를 갖거나 X를 갖거나 뭐를 가져요? Y를 갖는다고. 알았지? 여기는 몇 번이 하나가 더 많은 거야? 21번이 좀 하나 더 많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n-1은
정상이라면 상념색체 22개에다가 성념색체 x는 뭐가 들어와야 돼? y가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상념색체가 몇 개가 더 적어 지금? 하나가 더 적으니까 몇 개로 줄이면 돼요? 21개로 줄이면 되지. 이해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상념색체 몇 분열 비분류 결과야? 2분열 비분류 결과야. 아까 있지? 일단 뭐 만들어져? n 플러스 1이죠? 그럼 일단 성념색체는 정상적으로 한 개를 가지니까 뭐를 갖거나 x를 갖거나 뭘 가져요? y를 갖겠지. 됐지? 근데 상념색체가 정상이란 몇 개 가져야 되는데 22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으니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지금? 23개 있다는 얘기지. 됐지? 상념색체가.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n 마이너스 1도 만들어지지? 그럼 성념색체는 정상적으로 하나를 가지니까 x는 뭘 가져요? y를 갖겠네. 그러면 상념색체가 정상적으로는 22개 들어와야 되는데 몇 개가 적으니까 하나가 더 적으니까 몇 개 들어와? 21개 들어온다고. 알았지? 그 다음 2분열 때 비분리니까 뭐도 만들어져요? n도 만들어지지? n 22 플러스 뭐를 갖는? x나 그 다음 뭐를 갖는? y를 갖는 놈. 알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념색체다. 그럼 성념색체 1분열 비분류 결과야. 그럼 상념색체는 정상이니까 일단 1분열 비분류 결과는 뭐가 만들어져? n 플러스 1하고 뭐가 만들어지냐? n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죠? 그럼 상념색체는 정상이잖아. 그럼 상념색체는 정상적으로 몇 개 들어와? 23개인데 성념색체가 몇 개가 더 많다는 얘기야?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x, y가 한 세포로 동시에 들어오지? 1분열 비분류 결과는 x, y를 가지. 됐지? 또는 n-1은 상념색체 그대로 몇 개? 22개에다가 성념색체를 아예 갖지 않는 놈. 됐니? 이제 자, 그러면 2분열 비분류 결과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일단 n 플러스 1하고 n-1을 만드실 건데 n 플러스 1을 볼게요.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일단 상념색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몇 개? 22개. 그 다음에 성념색체가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성념색체가 이렇게 다른 종류가 들어올 수가 없지. 뭐가 들어와? x가 들어오거나 또는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뭐가 들어오거나 y가 들어오거나. 됐지? 그 다음에 정상도 만들어지지? n은 22 플러스 뭐 x하고 n은 22 플러스 뭐도 만들어진다? y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됐니? 하나 빠졌네. n-1로 돼 있지? n-1은 22 상은 정상이고 성념색체를 아예 갖지 않는 경우.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여자를 볼게요. 똑같아. 여자의 경우도 일단 상념색체 비분리는 21번이나 가정을 할게요. 그럼 상념색체 1분열 비분류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상성염색체 9분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1분열이니까 뭐가 만들어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1이 만들어져? 그럼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몇 개씩 가지니까 하나씩 갖고 이 사람 여자니까 무조건 뭘 갖겠어요? x를 하나를 갖겠지. 됐지? 그 다음에 n은 상념색체가 정상적이라면 22개 들어와야 되는데 몇 개 더 늘었네? 하나가 더 늘었지? 몇 개요? 23개지. 얘도 22개가 정상인데 하나가 적으니까 몇 개 들어왔네? 21개 들어왔네. 됐냐? 자, 그 다음 2분열 비분류 결과예요. 그러면 일단 상념색체니까 n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것이고 일단 성념색체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몇 개만 가져? 하나, x만 갖겠지. 여자니까. 그건 상념색체가 정상보다 몇 개 더 많으니까 하나 더 많으니까 23개 갖고 있는 거고 또 뭐도 만들어져요? n-1은 정상적으로 성념색체 하나를 갖고 상념색체 22개 정상인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몇 개 있어? 21개 있고 또 뭐도 만들어져요? 정상에 n은 22 플러스 뭐 x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비분리다. 1분열이야. 그러면 일단 1분열 비분리면 뭐가 만들어져? n 플러스 1하고 n-1이 만들어지고 일단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저보다 몇 개씩 가져요? 22개씩 갖겠지? 그런데 여기서 성염색체가 몇 개가 더 많대요? 하나가 더 많으니까 x에 뭘 갖겠어? x를 하나 더 갖겠지? 얘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제로. 됐지? 자, 다음 2분열 비분류 결과 n 플러스 1은 일단 상염색체는 그대로 몇 개? 22개. 성염색체 하나가 더 많대요. x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뭐 n-1은 22 플러스 뭐 제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열이니까 뭐도 만들어져요? 정상도 만들어지겠네. 22 플러스 뭐 x도 만들어질 수 있다. 됐지? 결과값을 빠르게 유추하면 돼. 자, 그 다음 이수성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사례 잡고 갈게요. 실제 태어난 사례.
실제 이수성 돌연변이 결과로 태어나는 사례는 실제 현실에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나와. 알았지? 그럼 아까 다운 증후군이잖아. 다운 증후군. 그럼 다운 증후군은 22번이 몇 개 있어서 3개 있는 사람이 있죠. 3개. 그래서 2n 플러스 1인 사람이 되는 거고. 현재? 선생님 그러면 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안 태어나거든. 근데 22번만 태어나요? 몰라. 이상하게 얘는만 태어나. 그것도 100%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겠지.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수정란에 대해서 1번 염색체가 몇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3개가 들어가 있는 수정란이 있고 그 다음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21번이 몇 개 있는 사람, 몇 개 있는 수정란 3개 있는 수정란이 있어요. 이거는 1번, 이건 몇 번? 21번. 됐지?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뭐예요? 유산대. 됐지? 이놈은 100%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이것보다 높은 확률로 뭐해? 태어나긴 하더란 얘기지. 예를 들면 1번 염색체 3개를 갖는 수정란이 100개가 있고 이놈도 몇 개 다 가정해보자. 100개 있다 가정하면 이놈은 100개가 전부 다 유산되지만 이놈은 100개 중에 한 70개가 나온다고. 70개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례가 있더란 얘기야. 이게 되지? 이제 원래 대다수의 돌연변이들은 유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21번의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번호에 비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좀 높더란 얘기지. 이해되지? 실제 100%다 태어나는 건 아니야. 이제 자 볼게요. 그럼 상염색체 비분리 결과 색깔 칠해놓은 거 있지? 뭐 외우더란 얘기야. 색깔 칠해놓은 거 뭐 외우라고? 이걸 외우라고. 됐지? 염색체 특징 볼게요. 다운 증후군은 체세포 기준이다. 체세포 기준에 대해서 21번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원래 정상은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되지? 그럼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은 거잖아. 그럼 상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45개. 성염색체는 X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어? XY일 수도 있어. 핵상 뭐예요? 2n 플러스 1이지? 이해됐지? 이제 그럼 이것을 여기다 적으면 돼. 미안하다. 그 염색체의 특징은 상염색체 45개 중에서 21번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체세포 기준이야. 됐지? 그럼 성별은 여자도 가능하고 누구도 남자도 가능해. 다운 증후군 중에서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서로 어떻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 됐지? 자, 에드워드 증후군은 이거하고는 다른 번호거든. 이거는 몇 번 염색체가? 18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이야. 어쨌든 정상보다 몇 개 더 많은 거야? 3개 더 많냐?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지. 정상은 2개인데. 됐지? 그래서 이거 색상 뭐가 돼요? 2n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염색체 수 45 플러스 성은 x 이거는 뭐가 돼요? y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제 그 다음에 일부 책에서는 에드워드 증후군에 대한 사례를 18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몇 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13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책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처럼 모든 책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빨리 말해. XX는 뭐? XY는 XY. 미안. 됐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증후군도 성별에 따라서 에드워드 증후군에 대한 사례는 서로 유사하게 나온다고 비율이. 이해됐지?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에드워드 증후군에 대한 핵상과 염색체 수가 이거지. 다운 증후군도 핵상과 염색체 수가 이거잖아. 그럼 핵상과 염색체 수는 서로 똑같지? 핵형이 똑같냐? 핵형은 다르지. 왜? 얘는 13번이나 18번의 문제고 얘는 21번의 문제잖아. 핵형이 서로 달라. 알았지? 이제 핵상과 염색체 수 핵형 개념 구분 잘해서 적용하고 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 결과로 태어난 사례예요. 색깔 칠한 거 반드시 뭐해? 외워. 됐지? 터너하고 반드시 뭘 외우라? 클라인펠트는 반드시 외우라. 자, 다음에 핵상 볼게요. 터너 증후군은 핵상이 체세포 기준이야. 마이너스 정상보다 성염색체가 하나가 적은 사람. 됐지? 클라인펠트는 2n 플러스 1이야. 됐지?
초여성 초남성도 2n 플러스 1 정상보다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이다. 됐죠? 그러면 상염색체는 전부 다 뭐란 얘기지? 정상 쪽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상염색체는 전부 다 몇 개씩? 44개씩.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를 하나만 갖잖아. 그래서 뭐만 갖느냐면 X만 갖는 사람이야. 알았지? 원래 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뭐라 표현해요? XO다라고 표현하지. 됐지? 그러면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를 총 몇 개 가져요? 3개를 갖지. 정상은 2개인데 그래서 뭘 갖는 사람이냐면 XXY를 갖는 사람이야. 됐지? 그 다음에 초여성 증후군이다. 초여성 증후군은 X, X, X를 갖는 사람. 됐지? 초남성 증후군은 X, Y, Y를 갖는 사람이다. 됐지? 이렇게 선생님 Y, Y, Y는 없나요? 이건 태어날 수가 없어. Y를 받으려면 아빠한테 성염색체 몇 개를 받아야 돼? 3개를 받아야 되잖아.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보통 비분리 결과 태어나는 곳들은 정상과 비교해봤을 때 1개 정도의 차이, 1개의 차이야. 그 이상 차이 나버리게 되면 수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별 볼게요. 성별. 터너 증후군이다. Y를 갖지 않으면 성별 뭐야? 여자야. Y를 1개를 가져요. X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5개 있든 Y를 하나 이상 가지면 뭐야? 남자야. 됐지? 얘는 뭘까? 초여성이잖아. 뭐? 여자. 얘는 남자야. 됐지? 그 다음에 생식 여부 갖고 갈게요. 터너, 클라인펠트 초여성 초남성과 같이 무슨 비분리로 태어난 사람? 성염색체 비분리로 태어났으면서 염색체 수가 정상하고 뭐하게 되면 다르잖아. 다르면 이놈들은 절대 뭐 할 수 없어. 생식 불가능이야.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됐지? 선생님 그럼 상염색체 비분리 결과 태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은 생식 가능한가요?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상에서 가능해. 상염색체 비분리는 생식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그 생식 원리에 대해서는 다뤄 안 다뤄? 안 다뤄요. 다룰 이유가 없어요. 왜? 다운 증후군은 현실상 생식 활동할 수가 없어. 걔랑 결혼할까요? 됐니? 됐지? 날 나쁘게 보더라고. 이런 말 하면. 생물학적 얘기한 거야. 현실상 얘기한 거고. 됐지?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경우거든.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터너가 태어났대요. 됐지? 많이 틀려. 자녀가 터너면 부모 중에 한 명은 터너일 수 있다. 불가능하지? 왜? 이 사람이 터너라면 절대 생식할 수가 없다니까. 알았지?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다음 중에 터너가 있대요. 일단 여자 중에 하나겠지. 그럼 이거는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 누구야? 이게 터너라고. 왜? 이게 터너면 얘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알았지? 생식 불가능.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비분리 결과 태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유전자형과 표현형 한번 사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봐볼게. 일단 반성 유전 중에서 뭐 가볼 거야? 생명 가볼게. 그럼 생명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 있냐? 2종류 있지. 뭐하고? 정상하고 생명. 이거를 라지 A라고 이걸 뭐라 해보자? 스몰 A라 하자. 이게 뭐라 가정하자? 우성이라 가정할게요. 됐지? 쉬는 시간 2분 잡을게. 미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인 뭘 가져요? X 하나 갖지. 뭐만 갖거나 A만 갖거나 뭐만 가져요? 스몰 A 둘 중 하나만 갖겠지. 그럼 얘는 뭐야? 표현형이 정상. 얘 표현형이 생명이 나오지. 선생님 얘가 왜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그 정상은 이 형질의 정상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실제 그래 따지는 애도 있더라고. 자, 클라인펠터 볼게요. 그럼 클라인펠터는 X를 몇 개를 가져? 2개를 갖잖아. 그러면 라지 A, 라지를 갖거나 또는 뭘 가져요? 라지 A, 스몰을 갖거나 또는 스몰 A, 스몰 A를 갖거나. 얘는 표현형이 뭐야? 정상, 이거 정상, 이거 생명. 됐지? 그럼 이런 경우는 다 뭐 가져? 라지 A, 라지 A, 라지 A. 그 다음 라지 A, 라지 A, 스몰 A. 그 다음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 다음
스몰 a, 스몰 a, 스몰 a. 됐냐? 얘는 뭘까? 정상 이거, 정상 이거, 정상 이거, 생명. 됐지? 그러면 초남성 중후군은 x가 하나만 있으니까 뭐 중에 하나야? 라지 a만 갖거나 뭐만 가져요? 스몰 a만 갖지? 됐지? 그럼 얘는 뭐야? 정상. 얘는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봐. 이 사람으로부터 뭐가 태어났대요? 클라인펠터가 태어났어. 즉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 있는 경우 일단 무조건 뭘 가지니까 y를 갖잖아. 그러면 이 y를 누구한테 받아요? 아빠한테 받고 xx를 동시에 누구한테 받으면 돼? 엄마한테 받으면 되지. 또는 xy를 동시에 누구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x를 동시에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이게 됐지? 그러면 만약 이것의 유전자형이 A는 라지 A고 A는 라지 A 스몰 A래요. 됐지? 근데 클라인펠터가 생명이 나왔대. 그럼 뭐야?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지. 됐지? 이런 경우라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례가 이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아빠가 X를 주면 뭘 줘요? 라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엄마가 스몰 A, X를 가지면 동시에 몇 개를 줘야 돼? 2개를 줘야 되지. 그러면 엄마한테서 난자 만들 때 뭐가 일어나야 돼? 비분리가. 그러면 스몰 A, 스몰 A를 갖는 XX를 2개를 갖는 난자를 만들려면 이게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냐?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냐? 이런 게 문제란 얘기야. 그럼 너희들이 나중에 뭐 알아야 돼? 유전자형에 따라서 1분열 비분리 결과, 2분열 비분리 결과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뭐 해야 되지?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해되니? 됐지?